여러분한테 먼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침체가 오든, 어떤 뭐 경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뭐 금리의 어떤 불편함이 오든, 예, 정말 아무 때나 어떤 부동산의 규제가 있더라도, 문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었어도, 또 완화가 와도,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수익률 짱, 시세 차익 짱,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자, 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어떤 규제가 와도, 어떤 경기 침체가 있어도, 예, 예. 아, 조금 목적 물건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 토지는 땡, 예, 토지 땅 땡, 고시원 땡, 예, 고시원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진짜 고수는 이거죠. 진짜 고수는 이겁니다. 다가구 땡, 공장 땡,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그렇죠. 아내 권유님하고 우리 행운 아재님, 원창표님께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채소라님까지. 그죠? 예, 지산 누구야, 지산. 김지율님, 정말 그러지 마로, 그러지 마로, 김지율님. 우리 굿모닝 경매 그래도 좀 봤잖아. 왜 그래, 그죠? 지산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산하지 마.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 투자 대비 재미를 많이 못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자, 제목이 아파트네요. 아파트라니요. 네, 저는 여러분, 아파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근데 초보자분들 항상 오면은 아파트부터 하려 그래. 물론 알아요. 아는데, 예,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려. 일단 아파트하고, 예,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그때 고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서도, 왜요? 체온전이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 체온전이 빨리 나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 한 번씩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정답을, 예,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젊을 때, 이렇게 좀 이용을 해보셨지. 지금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막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 떼고 포 떼고 얼마 남는지, 그래서 어떤 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어떻게 뭘 구분해야 되고, 내가 뭘 판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혀 모를 거예요. 예. 근데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탑3 안에 듭니다. 예, 이런 종목으로만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잖아요? 와, 진짜,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진짜 좀 쉬운, 굉장히 재밌는 투자예요. 예, 그래서 사실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SNS 발달이 안 되고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알기가 어려운 게, 식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죠? 벌써 장사 잘 되는 집은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점심에도 막 2바퀴 테이블 돌고, 막 저녁에도 바글바글하고, 테이블이 몇 개인데 이거 얼마야? 잠깐만 생각해봐도 줄 서 있고, 예, 돈 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근데 호텔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준호가 그랬잖아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죠?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응? 어느 방에서 어떤 사랑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왜? 다 이렇게 마주쳐도 눈빛을 피하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같이 맞물려도 다음 걸 타야 되고 약간 요런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이 돼 있으면서 도대체 요즘은 그래 식별이 가능하죠. 어때요? 불이 켜 있으면은 벼 있는 거고 불이 꺼 있으면은 차 있는 거고 요런 거 이제 가늠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한 층만 보는 거지 만실인지 우리가 겉에서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도 이런 정보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돈이 됩니다. 예. 경기가 어렵다고 모텔을 이용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입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자, 뭐 지방에 있다고 모텔을 안 갈까요? 예. 서울에 있으니까 무조건 막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서울의 대실료, 그 다음에 숙박료, 지방의 대실료, 숙박료. 아, 지방이니까 땅값이 싸니까 대실료랑 숙박료도 쌀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도 지방에서 일 때문에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여행 때문에 가시고 느꼈을 거예요. 꼭 여행지, 뭐 바닷가 앞에 있는 그런 모텔 말고도 그냥 그 도심 안에 있는 쪽, 예, 그냥 그런 데에도 보면은 지방이니까 모텔이 싸겠지. 값이 싸던가요? 안 그래요? 예. 서울도 모텔의 대실료가 3만 원, 지방에도 3만 원이에요. 예. 오히려 경기권에 굉장히 모텔이 많이 몰려있는 밀집촌들 있죠? 그런 데는 대실료가 얼마예요? 오히려 2만 원, 15,000원 받아요. 예. 그렇게 지방에 비하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대실료가 오히려 더 싸.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텔계, 호텔계의 어떤 그 수익 체계, 미래 가치, 이거의 가치, 이거를 판단할 때 지방이라고 무조건 안 좋고 서울이니까 무조건 좋고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또 다른 시장이고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본 맥락들은 이해하고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40년, 30년 되면 약간 뭐 좋은 입지에 있는 거면 가격이 비싸지만 안 좋은 입지라면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50년이 됐더라도 좋은 곳에 입지에 있으면 그 건물의 가치는, 그 상가의 가치는 굉장히 높죠? 비싸게 거래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진짜 다 다르구나. 종목별로 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반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면 알수록 이 경매시장, 공매시장, 부동산 시장이 놀이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 모텔이 힘들었을까요? 약간 영향은 있었어요. 약간 영향은 있었는데,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을 많이 안 드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텔을 많이 갈 일도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아니면 또 오히려 반대로 아쉬운 거죠. 9시밖에 뭐 술자리를 못 하니까 더 하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모텔 방을 잡아서 네, 그 안에서 또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면 이런 대로, 사실, 그럴 때에도, 돈이 됐고요. 풀리니까 풀려서 또 돈이 되고.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용하던 사람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뭐, 지방이라 그래서 또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외로 요소요소에, 저 지방이더라도 수익률 좋고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궁금할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인데? 그죠? 예.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예, 그 대출은 얼마나 나오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하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1금융권에서는 한 60% 대출? 예, 뭐 좀 잘 나오면 70% 대출이 가능하지만, 매입을 할 때, 뭐 2금융권 같은 경우는 80% 대출도 여러분들이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금리는 약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매출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요, 경매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대출이 훨씬 더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출은 되는 편이고요. 취등록세는 어떨까요?
취등록세는 이것도 비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근생이잖아요. 근린생활시설. 자, 이것 또한 취등록세는 4.6%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비라든지 이제 이전하는데 또 이제 약간의 수수료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5%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 100억짜리 모텔, 호텔, 뭐 150억짜리, 뭐 몇백억짜리, 뭐 20억짜리, 50억짜리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한번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100억짜리인데 월 매출이 1억 나는 게 있어요. 자, 100억짜리인데 월 매출 1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자, 10억에 주고 샀는데 내가 월 매출 1000만 원 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인데 월 매출 1억이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게 아닌데 잘 봐봐요. 30억인데도 매출이 1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자, 그러면 30억짜리를 사가지고 1억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텔의 세계가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100억에 10억도 100억에 1억 버는 것도 월 괜찮은 건데 30억짜리 샀는데 월 매출 1억 나는 것도 있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뭐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맥락이 좀 잡혔을 거예요. 오히려 수익률을 따진다면 서울에 있는 모텔보다는 지방에 있는 모텔이 훨씬 뛰어납니다. 예. 왜요? 보통 서울에 모텔이 자리하려면 그래도 뭐 최소 뭐 80평 정도?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땅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싸게 팔래야 팔 수가 없어요. 예. 저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숙박료라든지 대실료라든지 이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텔이 뭐 굉장히 신축이냐 새 거냐 아니 약간 이제 헝 거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평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지방이 오히려 수익률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는 또 지방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대출도 꽤 많이 되는 편이고 생각보다 그러면 몇 억 가지고도 내가 이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한 5억 정도? 내 돈은 한 5억 정도 묶였는데 실제로 월 매출은 뭐 순수입으로 진짜 한 2천만 원이 순수입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돈은 5억이 들어갔는데 자, 내 돈은 한 7억이 들어갔는데 한 2,500, 3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날 수도 있는 투자가 이 모텔 투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뭐를 포함한 투자죠? 땅을 포함한 투자다. 그리고 보통 모텔이 위치하고 모텔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보통은 도로변에서 약간 50m 떨어진 곳에서 입구를 내고 지어야 돼요. 약간 혐오시설로 살짝 분류가 돼서 이게 너무 도로변에 바짝 붙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만 가지고 있는 땅이 내 게 아니라 그 도로부터 인접해 있는 그 모든 땅이 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몇백 평이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내가 수익도 수익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뭐까지 좋아요?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매달 가져가는 수익도 괜찮은데 땅값이 올라서 안겨주는 시세 차익도 좋아요. 그리고요, 이게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시도마다 규제, 조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계획관리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만 이런 호텔이나 모텔을 짓는 거를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겠지만 계획관리 지역, 상업 지역, 지방이라도 당연히 이 두 개의 땅은 가치가 좀 높은 땅이죠. 네. 아무래도 그냥 자연 녹지보다는 또 그린벨트 땅보다는 당연히 좋은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도 그쪽이 오를 거기 때문에 땅 투자 입장에서도 나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텔의 세계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이거를 공과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공과금 맞죠? 그리고 유지보수비, 또 운영비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왜냐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가늠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아볼 때에도 조사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객실수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객실이 한 30개, 예, 30개, 20개 정도 요게는 이게 어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에도 한 30개 정도 이상 되는 거가 좋다. 예, 그 이하는 애매해요. 매입가 대비, 왜냐면 방 개수가 이게 대실료랑 숙박료랑 이거저거 계산해보면 그래도 수익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두드려 봤을 때, 왜냐면 기본 인건비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따져 보았을 때. 예, 어차피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분명한데, 객실수가 그만큼 적으면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예,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은 이건데, 객실 때문에 그 맥시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딸려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30개 이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방 개수 30개는 넘어야 된다. 예,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유선 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유선 전화가 0505를 하든 아니면 그냥 031 뭐뭐뭐뭐뭐를 하든 유선 전화가 존재하는데 그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2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으면 설치해야 돼요. 그쵸? 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점검비가 이제 매달 88,000원 정도.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모텔이나 이런 데는 큰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다 작은 걸 쓰죠. 예, 작은 걸 써도 어차피 대부분 2분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수도세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 이게 객실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수 처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처리 비용도 한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매달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점검 비용은 11만 원에서 15만 원 왔다 갔다. 매달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비품, 요것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예, 적게 들기도 하고 더 많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해요. 비품을 아끼면 안 돼요. 이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청결이 1번이고요.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의외로 이 모텔이 단골 장사란 말이에요. 보통은 여기저기 막 손님들이 다닐 것 같지만, 보통 한 군데가 그 동네에서 정해지면 보통 그곳만 줄기차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골 손님 장사예요. 이 모텔 사업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결도 중요한데, 이 비품을 신경 써야 돼요. 이거를 어디 시골에 가보면, 지방에 가면, 펌프 눌러가지고, 쭉쭉쭉, 거기 싸구려 사가지고, 샴푸, 린스통, 목욕탕 가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딱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좀 좋은 거. 약간 이거는, 여러분, 비품은요, 내가 한 50만원, 100만원 더 들더라도, 약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거, 왠지 요거는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브랜드로 채워주는 게, 요게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수익률을 차이 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50 정도 얘기한 건데, 요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포인트로 요걸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비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 한 번 썼으면 다 빨아야 되잖아요. 다 빼야 되고, 예,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 100만 원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객실이 많고, 이렇게 할 경우에 상황이 다른데, 맡기는 게 편합니다. 어쨌든. 100에서 이제 그 이상, 200 정도 왔다 갔다. 동네마다 이 편차가 심해가지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따로. 자, 그 다음에 CCTV. 옛날에는 세콤 이런 거 많이 맡겼는데,
지금은 뭐 세콤 이런 거 큰 의미 없죠. 예, 도로에도 뭐 경찰들이 이제 항시 감시할 수 있게끔 뭐 골목골목 전봇대에도 CCTV가 많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자체 내 한 보통 15개 정도 뭐 복도마다 엘리베이터 앞에마다 뭐 입구 쪽 주차장 쪽 뭐 이런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쿠팡이나 이런 데 시켜가지고 개당 5만 원인가 10몇 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왜냐면 다 이게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예, CCTV. 그리고 특별히 이게 그러면은 세컨 같은 거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요, 내야 돼, 그것도 또.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냥 우리 CCTV 설치해가지고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용량 하드 빵빵한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다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거의 이제 모니터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이제 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한 4명은 써야 돼요. 뭐 좀 적게 쓴다 그러면은 3명. 대실이 활발하다 그러면 4명 써야 되고,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 2명, 3명으로도 가능한데, 사실 활발하면서 4명이 훨씬 낫죠. 근데 요게 이제 인건비가 200대에서 300대 정도. 한 분당.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저기 쓰시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좀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 분들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게 오너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확실히 한국 분들이 청소해 주시는 게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하게 해준다 그래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뭐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뭐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예, 이렇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아서, 예, 기왕이면, 왜냐면 청결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여력이 되면은 힘 줘서 인건비를 그렇게 좀 지출할 수 있도록 300만 원대로 한국에 계신 분들로 이렇게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어떻게 가스하고 난방 체계를 이제 전기로 많이 이제 중심을 뒀느냐, 가스를 뒀느냐, 예, 뭐, 또 온수도 마찬가지고요. 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또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도시가스 쓸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없는 데도 많아가지고, 요건 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이게 이제 뭐 겨울철하고 또 당연히 평소에도 다른데 탄력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전기료 같은 경우도 뭐 100에서 250, 300 정도, 가스 난방 같은 경우도 뭐 한 30에서 250 정도. 예, 이건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절마다 다르고 이 정도 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 혼잡 비용 같은 걸 또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건데 한 10몇만 원 정도.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도,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좀 가지고 있거나 지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이제 내 땅이 아닌 부분까지 활용해야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사용 점용료 같은 걸 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뭐 1년에 한 번 내는 거고, 한 10몇만 원 정도. 예, 보통. 이 정도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점검을 또 가끔씩 아주머니들이 가스 검침 나왔습니다 하면서 방문하시잖아요. 우리 주택에 살 때도. 당연히 여기도 나오죠. 예, 알게 모르게 그냥 조용히 가스 검침하고 가시는데, 요것도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예, 보통 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과금 자체도 한 600에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예, 매달 그 정도의 비용은 이것저것 운영 비용으로 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얘기한 거예요. 각종 공과금 같은 거.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되는 비용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건비를 여기 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인건비까지 따지면은 그래요. 1100만 원 정도 또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맡아서 한다. 아니면 내가 이걸 매입을 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거기가 이 정도의 기초 비용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것만 들어갈까요? 이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이 80%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80%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몇백만 원일 수 있고, 내가 좀 센 걸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매달 이자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0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내가 3천만 원 정도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빼고 전체 매출에서 나머지가 내 돈일 수도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말고도 사실은 뭐 약간의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이제 물건을 관찰하고 매출을 또 보고 이러면은 이 가늠이 갈 거예요. 가늠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모텔이 구조가 이렇구나.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구나. 요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누구지? 우리 이제 전문가반 수업 때 어떤 우리 젊은 회원님이 물어보셨어요. 뭐를 물어봤더라? 제가 만약에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셨겠냐고, 예, 얘기해 주셨어요.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빌딩 중개하면서, 이 모텔을 빌려가지고 임대 사업으로라도 내가 이걸 운영하겠다. 예, 예. 왜냐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막 다 운영할 수 있거든요. 내 돈이 없더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시적시에 배치하고, 어떨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보면서, 물론 처음에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망할 수도 있고, 예, 수익이 나는 안 날 수도 있고, 거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도전해 본다든지, 다양한 뭐 실패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야, 이쪽 시장이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든, 임대를 해서 운영하든, 실제로 주인분께서 직접 운영하든, 자, 이분도 벌고, 저분도 벌고, 요분도 벌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건 확실히 경험이 조금 적은 분들이 덜 벌어요. 예,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시면, 야, 예. 다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 잘 벌어요. 잘 벌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벌게 되고 아는 분들은요, 이게, 하나만 투자하고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없대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하고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뻗어나가지, 예, 절대로 이 분야로 왔다가 다시 다른 길로 가고, 요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모텔 투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맥락적인 것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또다시 어떤 부동산에 이상한 파장이 와도, 예, 정말 가격이 안 좋아도 매출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다. 예, 혹시 진짜 전문가부 우리 교수님들 말대로, 언론 말대로, 지금 IMF보다 더 큰 폭락이 와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자, 이쪽 투자, 수익률. 갑자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폭락이 와서 막 모텔을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안 할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 오늘은, 모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여러분께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차차 제가 또 부분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보경님 2년 전에 집 팔아서 모텔 매입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니 제자리네요. 유유. 한희준님 안녕하세요. 사랑가평님. 네. 신단다님, 구리 수택동에 모텔촌이더라고요. 그쵸? 네, 모텔촌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집에 가져가고 싶은 비품, 깨알TV예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거 써가지고 여자분들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안 돼요. 예, 안 온단 말이야. 그죠? 청결 1번, 이게 2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네, 멘토님은 여성들의 감성을 너무 잘 읽으시는 듯해요. 그죠? 이게 항상 뭐든지 시세조사예요. 뭐든지 시세조사. 예, 시세조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한다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해야 돼? 시세조사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예, 그래요. 아이마미님, 무인으로 할 경우는요, 예, 자, 중요한 질문이요. 요거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잘 맥락 못 잡았겠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무인으로 하더라도 아직 청소해 주시는 분 4명은 있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나가면 안 하면 바로 해야지 또 다음 손님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더라도 4명이. 그리고 요즘은 거의 무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건물에 있고 주차장이 좀 애매하면 주차 관리 요원도 한 명 따로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래저래 최소한 3명에서 4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인원을 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 정도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더 규모가 크고 이제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한 곳들은 8명, 10명, 뭐 15명 뭐 이런 데도 많죠. 많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출을 최소화 아끼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무조건 나간다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이마미님, 예리한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매출 체크는 쉽지 않을 듯해요. 현금 결제를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야,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이 20%, 현금 매출이 뭐 7, 80%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야놀자하고 야놀자하고 그거 있잖아요. 앱이 있잖아요. 요기어때인가. 그 앱을 통해서도 많이들 오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 자동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야놀자나 이런 이제 요기어때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곳은 약간 카드 매출이 7, 80%고 나머지는 현찰 매출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믿으면서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대 요 근처는 사실 야놀자랑 여기어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없어도 이 동네는 만실이에요. 만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매출이 투명하지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드 매출이 한 20, 30%밖에 안 될 거고 나머지 다 현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한 상태에서 또 조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내가 팁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이게 약간 지금 과도기예요. 이게 저 지방에도 야놀자 여기어때에다가 광고를 안 올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 옛날 사람. 왜냐면 막 도둑놈들이라 그래요. 10%씩 뛰어가고, 10%씩이나 뛰어가고,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쟤네들한테 왜, 아까우면 1000만원씩 한 달에 500만원씩 왜 주냐고. 예,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모텔을 사야 돼요. 그런 모텔을.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런 모텔, 그 모텔 야놀자하고 여기어때다 광고하죠? 매출 갑자기 2천만원 뜁니다. 예? 아니, 내가 야놀자 여기어때한테 1000만원 줘. 그냥 줘. 주고 나는 2천만원 더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또 실전팀 하나 나간다. 어쨌든 그래.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여간, 알면 알수록 놀이터라니까, 이게. 예? 경매 공매를 왜 안 하는 거야? 예? 이거 일반 거래도 이런데, 이걸 경매 공매로 받으면 얼마나 더 땡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여간, 빨리 놀이터로 오세요. 알겠죠? 네, 오늘도 도움이 돼서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